반갑습니다. 장비병 환자 여러분, 장비병 환자 장병환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바디, 바로 D850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D850을 영입하고 이제 첫인상 정도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50은 총 4,500만 화소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니콘 DSLR에서 플래그십 재배하고 있는 최상급 바디죠. 현재로서는요. 나온 지는 2017년도에 2017년도인가요? 출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풍경하면 또 니콘, 풍경하면 D850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D850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D850을 꼭 한번 써보고 싶고, 과연 4,500만 화소의 디테일은 얼마나 좋을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D850으로는 내가 야외든 실내든 어떤 것이든 완벽히 찍어낼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굉장히 줬어요. D810을 제가 조금 쓰다가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때 당시 Z6로 갈아탔었죠. 그러고는 다시 DSLR의 향수병에 걸려서 D850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습니다. D850 정말로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고, 네, 다이나믹 레인지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바디의 신뢰감이 상당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내치기 싫다, 이건 정말 평생 같이 가고 싶은 바디라고 느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오막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뭐든 찍을 수 있겠다, 뭐 그럭저럭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었지만은 D850은 이걸로는 못 찍을 게 없다, 이걸로는 완벽히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그립감.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요즘 근데 DSLR 정도면 어느 정도 다 그립감이 좋으니까 개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은 그립감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 LCD 창이 있고, 전원 부분이 셔터 버튼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SD 슬롯 하나와 XQD 슬롯이 하나, 총 듀얼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LCD가 틸트가 됩니다. 요거 틸트 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D850 같은 경우는 이 틸트가 좀 상당히 견고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틸트도 애매하게 되는 것이 아닌 위로 90도, 그리고 밑으로 90도, 이렇게 완벽히 90도 애매하게 45도, 위로 또 45도가 아니라 완벽히 90도가 되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D850 하면은 정말 좋았던 점이 이 LCD의 화소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236만 도트라고 되어 있죠. 236만 도트. 오막포 같은 경우가 192만 도트였고, 소니가 144만 도트 이 정도 되죠. 하지만 D850은 236만 도트라는 어마무시한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터치도 메뉴 터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터치로 셔터도 가능하고 초점도 가능하고, 조금 나온 지 출시가 조금 된 바디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디들과 비교를 해도 훨씬 좋은 LCD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콘은 은근히 버튼이 많아요. 은근히 버튼이 많은데 또 은근히 할당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조금 애매하죠. 확실히 이게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이걸 설정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 품목이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정말로. 그리고 터미널 단자를 보면요,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와 USB 3.0, 그리고 HDMI, 미니 HDMI가 있고요. 요거는 별 다를 거 없습니다. 평이하고, 이제 위에 보면은 드라이브 버튼 있죠. 또 그 위에는 퀄리티,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측광, 모드 다 버튼으로 나와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서 또 퀵 메뉴 들어가서 설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기능을 바로바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역시나 이것은 전문가 바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뷰파인더 장노출 찍을 때 뷰파인더에서 들어가는 빛을 막아주는 이런 뷰파인더 막도 존재하고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니콘 잘 만들죠. 네, 이런 디테일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사진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 화소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지금 동급 현재 나오는 바디들과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죠. 4500만 화소 정도면은 로우 파일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테더링 촬영하고 있는데 한 장 찍으면 들어가는 시간이 약 3초 정도 걸립니다. 오막4는 2초 내외, 1.5초 만에 들어가거든요. 3000만 화소가. 근데 4500만 화소 정도니까 3초, 2.8, 9초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버퍼가 조금 아쉬워요. 예, 연사로 바바바바박 찍으면은 이게 안 비워지면은 셔터가 안 눌려요. 그러니까 컴퓨터까지 어느 정도 버퍼가 비워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까지 들어가는 버퍼가 꽉 차버리면은 셔터가 안 눌립니다. 한 20장, 30장? 한 20장만 찍어도 20장만 연사로 갈겨도 셔터가 안 눌려요. 버퍼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해요. 예, USB 3.0 타입이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하지만은 4500만 화소를 연사로 때렸을 때 들어가는 속도는 조금 많이 느리고, 그리고 버퍼가 조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이걸로 이제 보정도 많이 해보고요. 뭐 다이나믹 레인지도 테스트해보고, 뭐 노이즈도 테스트해봤는데 한 가지 역시 조금 최신 바디들에 비해서 노이즈가 조금 많다. 심지어 고화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요 놈은 이제 ISO를 한 칸 한 칸 올릴 때마다 노이즈 낄까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튜디오에서 순광광을 쓰면은 뭐 ISO 64 이렇게 해가지고 찍기 때문에 노이즈가 싹 없지만, 저는 요즘에는 지속광으로 찍을 일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지속광으로 찍을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순광광을 요즘 잘 안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R6를 고민하고 있어요. R6. 다음은 색감. 니콘 하면 뭐 시체 색감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니콘도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쓸 때 조금 한 가지 궁금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픽처 프로파일은 뭐 써요? 스타일은, 안에서 쓸 수 있는 스타일은 뭐 써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표준 씁니다. 표준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표준이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긴 한데 너무 예뻐요. 그 강한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예뻐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아이폰 같이 나와요. 약간 누렇고요. 그리고 매트하고요.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깊어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 색감에 저는 좀 매료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810 쓸 때 이 색감이 좀 매료됐고요. Z6 쓸 때도 여전히 똑같았고요. D850 써도 여전히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니콘 색감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색감이었어요. 그냥 찍어도 콘트라스트가, 물론 콘트라스트가 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캐논이 좀 부드럽죠. 그거야 나중에 후반으로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색감이 뭔가 캐논은 화사하게 나온다고 쳤을 때는 니콘은 되게 매트하게 나와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 그 매트함이 정말로 예뻐요. 뭐 어딘 한 군데 이마 라인이나 콧등 뭐 이렇게 여기 밑에나 이렇게 화이트 홀이 빵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매트하게 딱 떨어지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니콘 색감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자, 다음은 최대의 단점이죠. 니콘 DSLR들의 최대의 단점. 쓰레기다. 이건 정말 이거 뭐하러 무슨 이런 기능을 넣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기능은 동영상 기능이죠. 니콘으로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걸요. 니콘으로 동영상 찍으면은 진짜 바디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라이브 뷰 촬영, 즉 LCD 모니터 촬영이 콘트라스트 AF 기반이에요. 물론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지금 당장 좋아야 돼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오막4 같은 경우는 듀얼 픽셀 AF로 상당히 부드럽고 정확히 잡죠. 하지만 D850 이건 안 쓰입니다. 이걸로 뭐 영상을 찍겠다, 아니면 뭐 LCD로만 사진을 찍겠다 이러신 분들은 850을 사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정말 아쉬운 기능입니다. 왜냐하면은 틸트가 되니까 이렇게 부감으로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을 때, 그리고 밑에서 위로 찍을 때, 이럴 때는 뷰파인더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라이브 뷰 모니터 촬영으로 하는데 무슨 AF가 그리고 또 셔터가 내려간 속도도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되게 덜끄덕 딱 이러면서 덜끄덕 딱 덜끄덕 딱 정확히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야 흔들린 건가? 아니면 뭐 찍은 거야? 뭐 언제 찍은 거야? 약간 이런 수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덜끄덕 딱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찍힌 거예요 도대체? 덕끄덕 할 때 찍힌 거예요? 딱 할 때 찍힌 거예요. 236만 도트를 넣었으면서 이걸 10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지만은 어느 정도도 아니고 정말 안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좋은 점도 한 게 있어요. 근데 무음 촬영이 가능해요. DSLR이 신기하죠? 무음 촬영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느립니다. AF 한번 보여드릴까요? 콘트라스트 AF 기반으로 한 이 LCD 촬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셔터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상당히 느리죠? 틱툭틱툭 따락, 틱툭틱툭 따락 이렇게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찍으라는지 모르겠네.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느립니다. 생각 외로 LCD로 촬영할 일은 정말 많아요. 눕기를 찍을 때도, 인물을 찍을 때도, 정물을 찍을 때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게 이 LCD 촬영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뭐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렇게 AF도 느린데요. 무조건 MF 쓰시고요. 그래도 있을 기능은 다 있어요. 뭐 4K도 크롭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도 되고요. 화질도 되게 좋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에버 4K 30p까지는 다른 타사 바디들이 다 되는 것처럼 얘도 다 됩니다. 이참에 렌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니콘 2470 f2.8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현재 매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탐론의 35 150 렌즈를 중고로 구입해서 쓰는데요. 이게 35mm부터 150mm까지 전천후 렌즈예요. 그런데 조리개는 f2.8에서 4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캐논 24-105 24mm에서 105mm인데 f4예요. IS 있죠. 손떨방 있어요. 그런데 얘는 35mm에서 150mm예요. 근데 2.8에서 4예요. 뭐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4mm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광각으로 찍을 일이 없어요. 스튜디오에서는 무조건 50mm 이상부터 찍어요. 24mm, 35mm 찍으면 너무 왜곡돼서 뭐 천장하고 다 나오니까 50mm에서부터 200mm까지 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2470이랑 70200을 둘 다 니콘으로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서 예전부터 봐왔던 렌즈인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물론 탐론 2470을 살려 했는데 탐론 2470 G2 렌즈를 살려고 했는데 매물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810 썼을 때는 쉽게 구했는데 요 놈을 사고 구하려니까 너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35150 렌즈 화질도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코 나오는 게 조금 보기 흉하지만은 이럴 때는 이렇게 후드로 살짝 가려주면은 나쁘지 않죠? 후드로 살짝 가려주면 됩니다. 이 렌즈는 무게도 묵직하고요. 뭐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구경도 77mm로 무슨 ND 필터 이런 것도 호환도 쉽고 무엇보다 손떨방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손떨방이 150mm에서도 크게 안 떨려요. 정말로 크게 안 떨려요. 정말 뷰파인더 보면은 이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처음에 사고는 이야 상당히 좋은 렌즈였네. 여태까지 상당히 좋은 렌즈였구나. 뭐 35150 애매한 화각이고 뭐 2.8에서 가변 조리기라서 뭐 별로 그냥 싸구려틱한 렌즈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 화질 좋습니다. 괜찮아요 렌즈. 락 버튼도 있고요. 단점은 이게 AF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 AF가 그 초음파 모터 이런 게 아니라서 OSD 모터죠. OSD 모터로 해가지고 이게 조리기에 그러니까 초점 링이 다 같이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꺼져 있고요. 소리 들어보세요.
기계 소리가 납니다. 기계 소리. AF 소음이 조금 발생한다는 거, 그거는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코가 조금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 150mm니까요.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뭐 괜찮죠? 그리고 AF가 조금 느려요. 네, AF가 뭐 네이티브처럼 파파파파파파팍 하는 수준 아니고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느려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전혀 불편함 없어요. 알파 9급 쓰시는 분들이 쓰면은 답답해 미치겠지만 전혀 AF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 잡고 저기 뒤에 제일 잡고, 모니터 잡고 제일 뒤에 잡고, 모니터 잡고 괜찮죠? 느리지 않습니다. 자, D850은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역시나 니콘을 이끄는 최강의 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현재야 Z6, Z7 뭐 이 두 개가 있지만은 그렇게 판매율이 좋지 않죠. 요즘 D850이 중고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고 가성비 킹 가성비로 떠오르면서 지금 사람들이 매우 많이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러리스 쓰기는 조금 그렇고 하지만 DSLR 써보고 싶고 또 최강의 바디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럼 니콘 D850입니다. 정말로 D850 정말 최강입니다. 니콘 렌즈가 몇 개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D850을 가셔야겠죠. 이놈을 정말 팔기가 싫어요. 저는 이놈을 너무 팔기가 싫어요. 너무 만족하는 바디고 솔직히 스튜디오에서는 이걸로 못 찍을 게 없어요. 야외에서도 물론이에요. 이걸로 못 찍을 게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늘 고민이죠.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캐논 렌즈. 그렇죠. 캐논 렌즈. 니콘은 렌즈가 문제야, 렌즈가. 그러니까 뭐 렌즈가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캐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캐논을 10분 활용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뭐 오이만두도 최근에 구입했으니까 또 캐논 거 샀는데 오빠인 살라다가 그냥 캐논 오이만두 샀습니다. 유튜브 찍으려고. 정말 가지고 있는 렌즈가 캐논이 많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거 팔고요. i6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i6. 빌드 퀄리티는 니콘인데. 빌드 퀄리티는 니콘인데요. 그죠? i6로 갈아타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850의 리뷰였고요. 오늘은 끝! 아이고 니코나 형은 i6로 갈란다.